절대로 그 말은 장난이 아니었는데요. 지은호가 적당히 좀 하자라고 말한 그 순간부터 세 사람의 균형이 아주 조용하게 기울기 시작했더라고요. 지은호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단호했는데요. 그 단호함이 사실은 오래 참아온 불편함의 끝이라는 걸 이지혁도 박성재도 느끼고 있었어요. 지은호는 늘 웃으며 넘기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지은호는 먼저 숨을 고르고 적당히 좀 하자라고 했고 이지혁은 피식 웃으면서 그 말 나한테만 하는 거냐라고 되물었는데요. 그 웃음이 맞바람처럼 차가워 보였다는 점이 문제였어요. 박성재는 둘의 대화를 엿듣고 있다가 그만해 둘 다라고 끊어보려 했지만 이미 말은 시작됐고 마음은 데워진 뒤였죠. 이지혁은 자신이 빈정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솔직하게 멈추지 못했는데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이지혁은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냉소로 배웠고 감정의 비를 맞느니 우산처럼 빈정을 펴드는 편이 마음이 편했거든요. 지은호는 그 빈정이 결국 자신을 밀어내는 버릇이라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지은호는 나 무시받는 기분 들 때가 많다라고 처음으로 속을 드러냈는데 이지혁은 그건 내가 너무 깊이 받아들이는 거다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 말이 불씨였죠. 박성재는 즉시 지혁, 그건 아니다. 내가 상처 준 거 인정하자라고 끼어들었고 지은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는데도 왠지 모르게 미안해졌어요. 왜냐면 박성재의 말이 늘 옳아서가 아니라 지은호가 다시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자리에 서 있는 느낌이 싫었거든요. 서로 셈셈이네요. 결국 세 사람은 어색한 합의로 그날을 마무리했는데요. 그 말 역시 장난이 아니었어요. 지은호는 더 이상 누구에게 미루지 않겠다는 셈셈이었고 이지혁은 자기 감정의 빚을 억지로 정리해보겠다는 셈셈이었고 박성재는 친구로서 지켜야 할 선을 다시 긋겠다는 셈셈이었죠. 그런데요, 셋의 마음의 장부에는 각자 다른 항목이 남았더라고요. 지은호는 존중이, 이지혁은 솔직함이, 박성재는 경계가 미수금처럼 찍혀 있었어요. 다음 날 이지혁은 공사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칭찬을 들었는데요. 목공 반장이 제법이네. 그림자 라인 잡는 눈이 있네라고 말했을 때 이지혁은 순간 기분이 이상했어요. 남에게 인정받는 일에 서툰 사람의 어색한 미소가 나왔거든요. 그 어색함 속에서 이지혁은 문득 지은호를 떠올렸습니다. 지은호가 보여줬던 자세한 피드백들, 그리고 그림자 라인이 꺾여 보인다라고 말하던 정확한 눈. 그 기억은 칭찬보다 더 깊게 들어왔고 그 순간 이지혁은 알았어요. 자신이 밀어낸 게 관계인지 가능성인지 아니면 스스로의 두려움인지. 정답은 셋 다였죠. 박성재는 회사로 돌아가서도 마음이 복잡했는데요. 친구 이지혁을 돕고 싶은 마음과 지은호를 향한 감정이 서로 얽혀서 매듭이 지기 힘들었어요. 박성재는 솔직히 인정했어요. 이지혁이 내 친구라는 사실이 지은호 앞에서 때때로 자격지심으로 변한다는 걸요. 금수저 출신이라는 말, 본부장이라는 타이틀, 다 소용없을 때가 있거든요. 지은호가 이지혁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 한 번이면 박성재의 모든 장식은 조용히 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인정하고 나니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래서 박성재는 결심했어요. 자신이 두 사람 사이를 직접 정리하지 않겠다고요. 대신 스스로를 더 선명하게 만들겠다고요. 지은호는 카페에서 민우가 건넨 짧은 메모를 가만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는데요. 메모에는 같은 시간대에 반복해서 찾아오는 손님 이야기와 거칠었던 말투가 적혀 있었어요. 빈 얘기가 오갔다는 단서도 있었는데 지은호는 단번에 동생 지강호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마저 오늘은 잠시 내려놓고 싶었어요. 마음이 이미 과열되어 있었거든요. 지은호는 퇴근길에 작은 노트를 꺼내 한 줄을 적었어요. 적당히의 기준은 누구에게나 다르다. 그렇다면 내 기준부터 정하자. 그 문장을 적고 나니 조금 숨이 쉬어졌습니다. 지은호는 문득 전화기를 들어 어머니 정순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 오늘은 늦게 가요.
저녁은 먹었어요. 걱정 마요. 정순이는 바로 답장을 보내지 않았지만 그건 괜찮았어요. 지은호는 기다리는 법을 배웠고 그 기다림 속에 자신을 잃지 않기로 했거든요. 문제는 이지혁이었어요. 이지혁은 현장에서의 작은 성취를 들고도 마음이 흔들렸는데요. 흔들림의 방향이 앞이 아니라 옆이라는 걸 깨닫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솔직해지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라고 중얼거렸어요. 비혼주의, 그건 여전히 그의 선택이었는데요. 선택이라는 말 뒤에 숨어있던 건 책임에 대한 공포였다는 걸 이제야 정면으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자신이 가진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회피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지은호의 단호한 말투가 떠오르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지혁은 지은호가 늘 자신 쪽으로 한 발 더 와줄 거라고 믿었는데요. 그 믿음이 사실은 버릇이었고 버릇은 상대에게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을 늦게 깨달은 거죠. 그날 저녁 박성재는 우연을 가장해 지은호의 카페를 들렀는데요. 커피를 주문해 놓고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어요. 박성재는 준비해 온 말을 꺼내지 못했고 결국 아주 단순한 문장을 선택했죠. 지은호 미안. 지은호는 고개를 들고 웃었는데 그 웃음이 오해와 이해가 섞인 색이었어요. 박성재, 굳이 내가 미안할 건 없는데요. 그 말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더 어려웠습니다. 박성재는 서툰 사람이 맞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더 못난 선택을 할 때가 있었죠. 예컨대 이지혁이 모르게 뒤에서 심사위원에게 창업 역량이 있는 친구라고 조심스레 추천 메일을 보냈다든가 그런 일들이요. 박성재는 그 일을 말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결국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진심은 오해로 기울 것 같았거든요. 그는 대신 커피값보다 조금 더 큰 팁을 두고 나갔어요. 그게 자신의 서투른 응원이었죠. 한편 이지혁은 창업 전형 통과 소식을 다시 확인하며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 말았어요. 친구에게 고맙다고 그리고 미안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요. 말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오늘 낮에 미안했다. 내가 빈정댔던 거 인정한다. 놀랍게도 답장은 빨리 왔어요. 사과 고맙다. 근데요, 사과가 해결은 아니에요. 우리 기준부터 맞추자. 그 짧은 문장에서 이지혁은 길을 봤습니다. 감정의 기준, 관계의 기준, 미래의 기준. 무엇보다 서로에게 말하는 기준을 맞추는 일. 그는 거기서 처음으로 함께를 상상했는데요. 아직 결심은 아니었고 그 대신 솔직한 인정이었어요. 나는 겁이 많다. 그래도 노력하겠다. 다음 날 또 다른 결이 나타났습니다. 지강호와 관련된 불편한 소식이 들려왔고 빈 얘기는 더 이상 소문이 아니었어요. 지은호는 즉시 동생을 찾아다녔는데요. 이지혁에게 연락을 하지 않을까 하다가 오늘은 스스로 해결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상 밖으로 연락이 먼저 왔습니다. 이지혁이었죠. 도움 필요해. 그 한 줄에 지은호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동안 이지혁은 묻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지은호는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운데요. 오늘은 제가 먼저 해볼게요. 잘 안 되면 그때 부탁할게요. 그 답장을 읽는 순간 이지혁은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밀어내지 않는 거절, 그것도 관계의 기준이더라고요. 그는 이번에는 억지로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약속을 하나 했어요. 필요하면 바로 달려갈게. 그 약속을 하면서도 자신이 그 약속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진짜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와중에 박성재의 마음은 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는 회사를 통해 진행되는 새 프로젝트의 지은호의 인테리어 역량을 연결해보려 남몰래 제안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하기로 했어요. 지은호에게 먼저 묻기로요. 지은호, 이런 자리 있는데 관심 있나요? 내가 불편하면 당장 접을게요. 지은호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말했죠. 고맙네요.
근데요, 내가 결정할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이 지역과의 관계가 애매하다고 해서 내일을 애매하게 만드는 건 싫어요. 박성재는 그 대답을 듣고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자신이 지은호를 동정하거나 지켜줘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는 걸 비로소 알았기 때문이죠. 그 깨달음은 박성재를 조금 어른으로 만들었고 그 어른스러움이 곧 세 사람의 숨통을 틔워줄 작은 바람이 되었어요. 저녁이 되었을 때 세 사람에게 거의 동시에 다른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이 지역에게는 심사위원회 추가 미팅 요청, 지은호에게는 카페 임대 연장에 대한 긍정적인 회신 그리고 박성재에게는 프로젝트 예산 축소 통보. 이 세 가지 소식은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세 사람을 다시 같은 테이블로 불러 모을 이유가 되었어요. 이 지역은 지은호, 그 기준 얘기 마저 하자라고 했고 지은호는 좋아요. 근데요, 이번에는 박성재도 같이요. 우리 셋이서 처음부터 정리하자라고 했죠. 그 메시지를 받은 박성재는 웃으며 답장했어요. 좋다. 단, 이번엔 내가 덜 말할게. 세 사람은 마주 앉아 그동안 하지 못한 말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이 지역은 나는 관계에서 자유를 붙잡아서 상대에게는 책임 회피로 보이게 만들었다라고 솔직히 말했고요. 지은호는 나는 마음을 숨기지 않는 대신 상대의 속도를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었다라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박성재는 나는 돕는다는 이유로 경계를 무너뜨렸다. 그건 도움이 아니라 내 안심이었다라고 말했어요. 이 세 문장이 테이블 위에 놓이자 이상하게도 큰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요가 찾아왔는데요. 그 고요 속에서 셋은 동시에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미안해해야 할 대상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미숙함이더라. 물론 모든 게 단번에 풀리지는 않았어요. 이 지역은 비혼에 대한 자신의 원칙을 알고 있었고 그 원칙이 관계를 배제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는 걸 천천히 증명해야 했죠. 지은호는 그 증명의 방식이 말이 아니라 행동이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아주 작은 일부터 같이 해봐요. 내 카페 간접 조명 라인 다시 손보자고 했었잖아요. 말고 같이 하자고요. 이 지역은 놀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부탁은 공사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기준을 맞추는 연습이었거든요. 박성재는 둘을 바라보며 조금 멀찍이 서기로 했습니다. 대신 진짜로 필요할 때만 다가가겠다고요. 내가 선 그을게. 대신 그 선은 너희가 필요한 순간 내가 넘어가도 괜찮다는 허락이 있을 때만 넘을게.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 다른 꿈을 꾸었대요. 이 지역은 고개를 끄덕이는 심사위원들 대신 조명이 고르게 번지는 카페 벽을 꿈에서 봤고요. 지은호는 계산대에 놓인 작은 메모지에 기준 맞춘다라는 글씨가 나란히 적히는 꿈을 꾸었어요. 박성재는 복잡한 예산표 대신 전화기 화면에 필요하면 말해라는 문장이 떠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들이 바뀐 내일을 약속해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세 사람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서로에게 조금 더 솔직해지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작은 반전이 하나 더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심사위원 추가 미팅의 자리에서 이지혁은 뜻밖의 사실을 듣게 됩니다. 사실 당신을 추천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당신을 아주 오래 알고 지켜본 사람 같더군요. 그 말을 들은 이지혁은 짐작을 했고 동시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박성재일 수도 있고 혹은 전혀 다른 옛 인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죠. 이지혁은 밖으로 나오자마자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 잠시 멈췄습니다. 고마움을 말하는 일과 기대를 더하는 일은 다르니까요. 대신 메시지를 보냈어요. 고맙다. 그리고 내일은 내가 한다. 그 문장은 박성재에게도 자신에게도 지은호에게도 유효한 선언이었어요. 지은호는 카페로 돌아와 조용히 조명 라인을 살폈습니다. 그림자 라인이 어딘가에서 살짝 꺾여 있었는데요. 신기하게도 그 꺾임이 예전만큼 불편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이유는 알 것 같았어요.
관계도 라인이고 기준도 라인인데 완벽한 직선만이 답은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살짝 꺾인 선이 전체를 안정시키기도 해요. 지은호는 휴대폰을 들어 이지혁에게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 진짜로 오나요? 곧 답이 왔죠. 간다. 말만이 아니라 손으로. 짧은 문장에 묵직한 약속이 들어있었고 지은호는 문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성재는 회사 회의실에서 예산 축소 대응안을 만들다가 잠깐 멈추었어요. 그리고 메모장에 한 줄을 적었죠. 경계는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라 사랑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는 그 문장을 적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그러고는 바로 다음 일정을 잡았습니다. 지은호에게 제안했던 프로젝트 건은 일단 보류 대신 다른 팀의 외부 협업 자리를 찾아보기로요. 돕고 싶다면 상대가 편한 방식으로 돕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세 사람의 셈셈은 숫자상의 무의미가 아니었고 각자의 마음에 정확한 기입이었어요. 지은호는 존중을 받는 기준을 세우기로 했고 이지혁은 솔직함을 행동으로 증명하기로 했고 박성재는 경계를 새로운 형태의 애정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일 큰 사건이 터지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중요한 건 서로의 말이 더 이상 흩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거든요. 물론 이야기의 끝은 아직 멀었는데요. 지강호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창업 심사도 변수가 많았고 프로젝트 예산 역시 언제든 뒤집힐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세 사람은 이제 알았어요. 갈등의 중심을 상대 탓으로만 돌리면 끝없이 미끄러진다는 걸요. 그래서 그들은 같은 약속을 다른 말로 각자 마음에 새겼습니다. 지은호는 적당히의 기준을 내가 먼저 정한다. 이지혁은 빈정 대신 질문을 꺼낸다. 박성재는 도움 대신 허락을 구한다. 그 약속들이 쌓이면 언젠가 서로에게 더 가까이 가 있을 거라고 믿었고 그 믿음은 이번엔 누구의 보호도 필요 없었어요. 스스로의 선택으로 단단해지는 믿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예고편 같은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주말 약속 전날 밤 누군가 카페에 조용히 들러 벽 쪽에 놓인 작은 종이 한 장을 정리하고 갔어요. 종이에는 낯익은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그림자 라인은 함께 볼 때 더 잘 보인다. 서명이 없었지만 세 사람 중 누군지 다 알만한 사람의 문장이었어요. 그 문장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의 만남이 더 이상 불안이 아니라 기대가 되었다는 점에서요. 이제 세 사람은 알겠더라고요. 적당히의 기준을 맞춘다는 건 서로를 덜 사랑하자는 말이 아니라 서로를 더 오래 보고 싶다는 뜻이라는 걸요.